자, 니가 가라 하와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중진들에 대한 용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국회의원 내내 소위 험지라는 곳만 다녔던 사람입니다. 참 어이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자유한국당 험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는 따뜻한 지 고향에 앉아가지고 선배들 보고 험지 가라. 친구라는 영화에 장동건이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자, 니가 가라 하와이에서 딱 끊겼죠? 준비되면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들려주세요. 나는 국회의원 내내 소위 험지라는 곳만 다녔던 사람입니다. 참 어이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자유한국당 험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는 따뜻한 지 고향에 앉아가지고 선배들 보고 험지 가라. 친구라는 영화에 장동건이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김영주 의원님, 네.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 누구 보러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초재선 스스로가 좀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당내에서 영남 또 강남 이렇게 이런 쪽에 있는 또 다선 의원들 3선 이상 이런 분들 스스로 좀 당을 위해서 스스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해달라 이제 그런 말을 하신 분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초재선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나는 그러면 내 지역구 따뜻한 데를 버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당이? 네. 아니면 정말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예. 서울에서 강북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에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혹은 불출마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선 의원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말씀하신 분들은 자기는 재선이고 영남권도 아니고 이런 어떤 자기를 빼고 가니까 선배 의원님들도 그걸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더군다나 지금 상황 같아서는 오늘 여기 녹취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구제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12월까지도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보고 나가라 말아라 할 그런 네. 상황이 아니다라는 차원이고 더 걱정은 어차피 이 상을 지도해 가는 앞서 나가는 말하자면 한교안 대표가 정치 초년생 아니냐 이걸 여러 가지 묶어서 현재의 당내의 분위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실제로 김부겸, 홍일학 이 지역구는 가지 않겠다. 홍일학은 같은 홍씨고 예. 김부겸을 안지 오래됐는데 아는 사이에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 쉽게 말하면 한국당의 초선, 재선, 중진 그 누구도 험지는 안 가겠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거죠.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어쨌든 PK 출신이거든. 창녕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TK에 가까운 PK이긴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내가 그러면은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에 나 출마할게 그럼 나 험지에 말하자면 현재 문 대통령 고향에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재선 너네들도 좀 도전해. 네. 이렇게 말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네. 황교안 대표는 과연 이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본인을 향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험지 안 나갔겠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도.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 초년생이라는 예.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거의 없애고 있잖아요. 근데 험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선거 초년생이라는 이미지가 또 가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비례대표 정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제가 이미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번쯤 도전해서 떨어지더라도 리허설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네. 정치인 이미지로 좋다. 그렇죠. 대선을 생각하신다면 그게 그분을 위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리더이니만큼 네. 내가 그러면 총대 메고 자, 험지 갈게. 네. 그러니까 친박 비박 중진들 불출마하거나 다 험지로 와. 그리고 좋은 장소는 정말 참신한 인재들 전력 공천할 거야.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청와대 출신들도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청와대 출신들 본물, 문재인 청와대 출마 거론 전현직 전 참모들이 40여 명이다. 엄청 많아요. 실장만 2명이에요. 임종석, 김수현. 둘 다 총선 나온다. 설이 있어요. 비서관 19명, 윤건영, 고민정, 김의겸, 박수현. 수석 5명, 강기정, 윤영찬. 선임행정관 6명, 행정관 12명. 와,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 참모들이 40여 명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양정철, 별 기여도 없이 청와대에 좀 있었다는 것만 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불편한 거예요, 민주연구원장.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지. 피도 눈물도 없이 무조건 이길 사람만 후보로 내세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변 박사님, 네. 청와대 출신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40명이 넘게 총선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같아요. 양정철 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땅을 칠 것 같아요. 지난해 지방선거에 나갈 걸. 지난해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의 청와대라고 하는 꼬리표가 정말 말 그대로 훈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에 나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고요. 근데 아마 내년도 총선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의 청와대라고 하는 꼬리표와 직함을 달고 선거를 치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민주당이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있게 되는 야권이 짜고 있는 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제일 첫 번째 경제와 일자리 문제, 북한 문제, 뭐 에너지 원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민들로부터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는 걸 객관적인 평가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겁니다. 제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혹은 민주당의 싱크탱크 입장이라면 이러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비껴가는 상황으로서 문재인의 간판이 아닌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태 속에서 힘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이를 밀어내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러한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귀결지가 될지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한국당과 민주당 속에 있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